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중국의 재정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보고 돈을 풀어서 좀 소비를 진작시키고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쓸 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중국의 조세 수입이 3.4%가 감소했는데 이거는 여태까지 베이징이 경험해보지 못한 조세 수입의 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도 지금까지는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는 한 3%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4%로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뉴욕 타임스의 놀라운 보도에 하면은 아닙니다. 중국의 재정 적자가 9%래요. 9% GDP 대비. 아주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베이징이 딥시크의 어떤 인공지능 굴기에 막 간격해갖고 뭐 인공지능에 몰빵하겠다고 엄청난 정부 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난 기사는 이겁니다. China's government is short of money.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돈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이 중국 재정이 경고등이 켜졌는데 지난 12년간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래요.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조세 수입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과감하게 수출 지원해주고 뭐 전기차라는데 엄청 보조금 주고 뭐 군비도 증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년도 군사비를 7% 이상 증강해 매년 그렇게 증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속 전철 인프라 막 했는데 금년에 3.4%가 감소한 겁니다. 중국의 조사 수입이 가장 큰 거는 부가가치세인데 이 부가가치세가 거의 8% 감소했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그 외신이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이 디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절대로 공식 문서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한답니다. 디플레이션이 뭐 잘못하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2.4% 감소하니까 당연히 부가가치 수입도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막 매기니까 25% 매기니까 중국 수출 기업의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준 겁니다. 뭐 줄여준다든지 아예 면제해 주니까 이 역량이 누적누적 되니까 지금 부가가치세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런 엄청난 세수의 희생하에 뭐 중국이 작년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1조 불의 뭐 역대급 흑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소득세도 예상보다 7.5%가 감소했어요. 이게 중국 인민들이 가계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하락하고 또 대량 해고당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재밌는 거는 관세 수입도 예상보다 9.2%가 감소했어요. 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 뭐 고급 사치품도 뭐 수입하고 그랬는데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수입이 없으니까 관세 수입도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 정부는 뭐 틈만 나면 얼마 전에 양회도 그렇고 뭐 획기적인 경기 진작하겠다 뭐 리창 총리가 날리고 지방 정부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습니까? 베이징이 인민들의 소비를 좀 진작시키고 인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우리 중국 기업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써라. 그래서 작년 여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방정부에 대해서 뭐 아니 지금 거기 쓸 돈이 없어요. 지금 부채 때문에 이자 낼 돈도 없어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빵꾸 하는 겁니다. 지방정부 재정이. 그리고 여태까지 지방정부의 재정의 80% 정도가 이 국유주를 매각하고 있고, 그거 뭐, 이 기업 지원해주고, 인프라 건설하고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2021년에 부동산 위기가 오니까 이 수입이 아주 그냥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피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이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는 29% 됐는데, 최근에는 21%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에서. 왜냐면 중국은요, 이 인민들의 그 뭐 연금이나 뭐 이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후생 복지를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가 담당을 하는데요. 중국의 많은 지방정부들이 인민들한테 주는 뭐 연금, 의료 서비스 혜택을 줄이니까 여러 곳에서 지금 중국의 인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복마전 같은 중국의 재정 적자인데
지난 15년간 중국은 GDP 대비 3%대의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금년에 4%를 올리는데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하면 실제는 9%래요. 9%. 이 중국 정부의 보도보다 3배가 높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요, 서방 세계하고 다르게 재정 수입을 텍스 레베뉴, 조세 수입하고 장기 차입한 것도 재정 수입으로 넣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장기 차입한 걸 빼면은 중국의 재정 적자가 9%라는 게 심각한 거죠. 이 와중에 중국 정부는 또 수출을 촉진해갖고 금년도에도 5% 성장한다 그랬는데 지난 7년간의 중국의 재정 수입을 가정한다면은 금년도에는 1조 5천억 불을 중국 정부가 써야 된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또 관세 뭐 20% 매기고 최대 60% 매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수출을 촉진해서 이 경제를 성장하려면 수출 기업에 더 파격적인 조세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베이징이 큰 소리 친 대로 뭐 내수를 진작하고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돈을 팍팍 풀어야 되는데 말로는 우아하게 베이징이 앉아서 그러지만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겁니다. 나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국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요새 딥시크 성공 때문에 지금 이 베이징이 난리 아닙니까? 그래갖고 뭐 2030년까지 뭐 인공지능을 세계 정상으로 올리겠다 그러면서 1380억 불의 국가 펀드를 맹기겠다. 근데 이 돈이 또 어디서 내냐면 지방정부하고 민간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20년간 AI 프로젝트에 대해서 돈 팍팍 밀어주겠답니다. 중국이 그 사이에 전기차에 대해서 엄청난 보조금 주고 막 육성한 거하고 똑같이 이제 요번에 인공지능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이징은 장밋빛 무드에 젖어 있는 거죠. 이거 하면 된다. 우리 딥시크가 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2030년까지 600만 명의 AI 전문가를 육성하겠다. 그러면 2023년에 비해서 6배 많은 그 AI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하면 된다. 논문수 봐라. 생성형 인공지능 논문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은 겨우 6천 건 넘었는데 중국은 3만 8천 건이나 되지 않냐고 이제 씩씩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AI Capacity Building Action 플랜을 세워가지고 야, 중국에 뛰어난 AI를 이미 중국은 이미 베이징은 자기들이 세계 정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이 뭐 제조업, 보건 서비스, 공공 서비스로 인티그레이션 결합시키자 그랬고 선전시에는 70개 그 인공지능 로봇이 뭐 세금 신고도 받고 면허도 갱신해주고 그러고 있고 중국에서 벌써 100여 개 의료기관이 뭐 AI가 영상 이미지를 막 분석하고 그다음에 AI 어시티도 메디컬 컨설테이션도 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하여튼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외신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차이나스 AI 드라이브는 잘못하면 중국의 엄청난 대량 실업을 갖고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저기 파이낸스 리서치 네트워크라고 어떤 전문 싱크탱크 기관이 연구를 해보니까 중국이 저런 식으로 급속하게 AI를 추진하면 향후 이 AI가 인력의 54%를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기로 뭐 이거 영상 이미지 분석하는 거 이렇게 뭐 AI가 해버리면 여태까지 병원에서 영상 이미지 그 분석하던 사람은 직장이 날아간 거고 뭐 관청에 앉아갖고 뭐 이 세금 신고 받고 면허 갱신하는 중국의 공무원들은 다 일자리 날리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I 붐이 파지티브한 면도 있지만 엄청난 휴먼 코스트를 갖고 온다. 구조적인 실업을 갖고 오는데 여러분 중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취업 인구가 7억 5천만 명이에요. 진짜 저 파이낸셜 리서치 레터러스 식으로 뭐 반이 날아간다 그러면 수억 명이 일자리를 날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야, 중국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지금 뭐 찝찝고 봐라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중국이 추진하는 AI 기술가 무엇이 잘못인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잖아요. 뭐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가고 또 뭐 인터넷 경제로 가고 AI 이 경제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것은 마켓에서 해야 돼요. 마켓 메커니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마켓에서
AI로 산업 구조를 조절하려면 천천히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되는데 베이징은 마음이 급하니까 앞으로 2030년까지 세계를 정상을 차지해야 되니까 중국 정부가 막 보정은 풀고 막 등 떨면서 AI 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셜 코스트하고 부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 부작용이 쉽게 말하면 뭐 대량 실업. 이거 분명히 제가 보기에 이러시면 너무 급하게 AI로 가면 분명히 일어납니다. 재정 파탄. 지금 쓸 돈이 없는데 또 AI에 1,000억 불 이상 수시를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제 GDP 성장에 이 AI 굴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뭐 실질적으로 중국의 GDP 성장을 끌어올릴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 의견은 아까 뭐 말씀드린 식으로 잘못하면 중국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킬지도 모른다. 그게 뭐냐, 피셔스 사이클 이론인데 뭐 AI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고당하면 직장이 없으면 돈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 소비를 못하면 내수가 이렇게 지금 중국이 내수 때문에 난리인데 성장이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문제가 뭐냐면 AI와 관련한 대량 실업 문제는 중국의 청년 실업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이 2023년 6월에 21.3%로 팍 올라갔어요. 그 베이징이 깜짝 놀랐고 완전 쪽팔린 거죠. 20%를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실업 발표를 중지했습니다. 2024년 1월에 새로 발표했는데 그때는 통계 집계 방식을 바꿔가지고 뭐 대학생 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유리하게 매기고 이거 봐라 14.9%로 팍 떨어졌다고 폼 잡았는데 8개월 후에 2024년 8월에 이게 다시 19% 정도로 팍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가 있는데 이거 AI 이렇게 급속하게 추진하면 문제가 많죠. 취맥스라고 이제 중국의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 업체인데 뭐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야, 우리가 뭐 베이징 정부가 인공지능 챗봇을 하니까 자, 우리 커스터머 서비스 뭐 리걸 서비스 이쪽에 챗봇을 팍 하면 그쪽에 일하는 근로자들 95% 그냥 쫙 날려댄다고 이야기했다가 이게 사회적인 파장이 너무 크니까 CEO가 나 그런 일 없다고 이제 다시 이렇게 부정하고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AI 굴기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미국을 자극하지 말아야죠. 그냥 슬며시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뭐 세계 1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십시오. 뭐 중국몽 2050년까지 미국을 따라잡겠다. 군사몽, 뭐 세계 1위 군사 강국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인공지능 몽, 일단 미국을 따라잡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극을 받고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더 거칠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딥시크에 대해서 뭐 이 서방세가 사용 금지시키고 저거 뭐 중국 AI는 못 쓰겠다, 챗봇 못 쓰겠다. 지금 뭐 중국 정부 공산당한테 정보가 들어가고 또 이제 미국을 긴장시키는 게 중국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인공지능을 인민해방군의 군사기술에 정해갖고 전쟁을 쓰겠다 하니까 미국이 바싹 긴장하고 중국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